작업 관련 뇌실멸관 질환 예방과 관리 1. 장시간 운전을 하는 고속버스 기사 김씨. 어느 날 밤 오랫동안 고정된 자세로 운전하던 중 어지럼증과 함께 오른쪽 다리가 저리고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극심한 두통이 몰려왔습니다. 이에 김씨는 병원을 찾았고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씨와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경우 고혈압, 장시간 운전, 운동 부족, 흡연, 고연령 등에 의한 뇌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홈쇼핑에 박스를 납품하는 단순 노무자 최 씨는 평소 단 음식과 고기를 즐기고 운동을 싫어하며 건강검진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밀려드는 박스 주문 때문에 한 달 이상 밤 12시까지 연장 근무를 하던 중 갑자기 심장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아 정밀검사 결과 협심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최 씨와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경우 과도한 업무, 야간 근무, 운동 부족 등으로 뇌심혈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루 담배 2갑을 피우며 격일제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던 박 씨는 순찰 중 갑자기 가슴을 찌르는 듯한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119에 연락하여 병원으로 옮기던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박 씨와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경우 야간 근무, 교대 근무, 고연령, 흡연 등에 의한 뇌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이 사무장은 밀려드는 업무에 야근을 하며 저녁은 간단히 자장면으로 해결하였는데요. 최근 손발이 저리고 속에 가스가 차서 소화제를 자주 복용하고 일에 대한 스트레스와 피로를 쫓기 위해 줄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얼굴에 감각이 안 느껴져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무장과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 같이 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직종에 근무하는 경우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흡연 등에 의한 뇌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차시는 작업 관련 뇌심혈관 질환 예방과 관리 1회 2의 시간으로 오늘은 뇌심혈관 질환의 개요 및 유해 위험 요인 그리고 예방 전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뇌심혈관 질환의 발생 기전을 이해하고 기초질환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의 진단과 치료 기준, 치료 방법을 설명할 수 있으며 주요 생활습관 개선의 목적과 실천 방법을 알고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이 조심해야 할 대표적인 질환이 뇌심혈관 질환입니다. 뇌심혈관 질환은 뇌혈관 질환과 심장혈관 질환을 합친 말로써 뇌혈관 질환은 뇌 속에 있는 혈관이 막혀 뇌경색을 일으키거나 혈관이 터져 뇌출혈을 일으킨 상태를 말하는데요. 흔히 뇌졸중 또는 중풍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심장혈관 질환은 심장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발생하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말합니다. 그럼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뇌심혈관 질환의 정의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일터에서는 고용, 작업 조건의 변화 및 근로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뇌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의 건강관리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요. 근로자의 중고령화,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노동 강도 강화 등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일터에서의 뇌심혈관 질환 예방 활동은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뇌혈관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맥경화성 질환은 뇌동맥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막혀서 발생하는 것으로 뇌동맥 자체의 죽상경화에서 떨어져 나온 혈전, 심장질환이 있을 때 심장에서 유래한 혈전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일과성 허혈성 발작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24시간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로 혈류장애로 인한 일시적 폐색 증세로 재발하거나 중한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출혈성 뇌혈관 질환은 뇌실질내 출혈, 지주막하 출혈 등이 있습니다. 이는 기저핵, 시상, 뇌교 등의 부위에서 출혈이 주로 발생하며 고혈압을 오래 앓은 경우나 흡연자이면서 고혈압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 특히 잘 발생합니다. 뇌실질내 출혈은 정신적 긴장, 경무, 과로, 흥분 등에 의해 유발이 가능하며 지주막하 출혈은 대부분 동맥류 파열이나 동정맥 기형에 의해 발생합니다. 심혈관 질환은 심근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의 동맥경화가 발생하여 혈관이 좁아지는 병으로 관상동맥 질환 또는 허혈성 심질환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관상동맥이 심하게 좁아지거나 막혀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며 심장에 산소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심장에 통증이 발생하는데요. 누적된 과로, 과도한 스트레스, 격한 신체 활동 등으로 심박동이 증가하는 경우, 갑자기 추운 곳에 나갔을 때 혈관의 수축 등의 원인으로 심장 통증이 발생합니다. 협심증은 관상동맥이 부분적으로 막히는 경우로 심장의 산소 요구량이 증가할 때마다 흉통을 느끼게 되는 증상을 말하며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힘으로써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심장 근육의 괴사가 발생하여 불가역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질병 사망 원인 1위는 암이며 2위는 심장질환, 3위는 뇌혈관 질환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업무상 뇌심혈관 질환의 경우 1995년 인정기준이 만들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사업장 및 지역사회 보건사업에서 체계적인 관리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국가 차원의 뇌심혈관 질환 관리를 위한 노력과 사업장에서의 예방관리 사업으로 업무상 뇌심혈관 질환 감소 및 업무상 뇌심혈관 질환 판정 요건의 강화 등이 공동으로 작용하여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는 뇌혈관 질환의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뇌출혈과 뇌경색의 가장 큰 위험인자로 수축기 및 확장기 혈압의 정도와 뇌졸중 발생이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이 있는 환자에서 뇌졸중이 정상인에 비해 5배 더 발생합니다. 그리고 독립된 수축기 고혈압이 노령층 뇌졸중의 중요 위험인자입니다. 또한 뇌출혈의 중요한 원인이 되며 업무 관련성 뇌혈관 질환과 더욱 관련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심장병입니다. 심장판막증, 부정맥, 심방세동, 심근경색증, 우렬성 심부전 등 심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 환자에게서 뇌졸중 위험이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나이도 뇌혈관 질환의 유해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졸중 위험이 증가하며 55세 이후 10년마다 뇌졸중 위험도가 2배 증가합니다. 그리고 흡연 자체가 뇌졸중 위험 요인입니다. 15에서 45세 사이의 성인에서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뇌경색이 1.6배 더 발생하고 흡연 기간이 길수록 위험도 증가합니다. 하지만 담배를 끊으면 위험도가 2년 내 상당히 감소하고 5년 후에는 비흡연자와 같아집니다. 그 외에 뇌졸중이나 일과성 뇌허열 발작이 있었던 사람은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는 정상 성인에 비해 뇌졸중 빈도가 2배 증가합니다. 또한 고지혈증은 뇌졸중보다는 관상동맥 질환과 연관성이 더 큽니다. 이번에는 관상동맥 질환의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흡연입니다. 흡연은 관상동맥 질환과 강력한 관계가 있는데요. 흡연 시 산화물을 증가시키고 HDL 콜레스테롤의 심장 보호 효과를 감소시켜서 일산화탄소, 니코틴과 함께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지질 이상입니다.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은 관상동맥 질환의 주요 위험인자로서 특히 LDL 콜레스테롤의 증가는 동맥경화증 발생의 모든 과정에 관여합니다. 반면에 HDL 콜레스테롤은 보호작용이 있습니다. 이는 LDL 콜레스테롤과는 독립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 역시 관상동맥 질환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혈압이 높을수록 위험이 높습니다. 당뇨병은 관상동맥 질환의 독립적 위험인자로 남자는 2배에서 3배, 여자는 3배에서 5배 정도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운동 부족은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을 2배 정도 증가시키는데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경우 위험이 감소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만은 독립적인 위험인자보다는 비만에 의한 다른 위험인자들에 의해 관상동맥 질환이 증가합니다. 뇌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사람은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사람,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 흡연하는 사람, 운동이 부족한 사람, 비만인 사람 등입니다. 특히 이러한 요인을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발병 확률이 높은데요. 다음을 클릭하여 뇌심혈관 질환 발병 유해 요인을 확인해 보세요. 일터에서의 뇌심혈관 질환 발생은 개인적 요인과 작업 관련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적 요인은 건강 상태나 생활 습관, 유전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작업 관련 요인은 장시간 근로, 교대 근무 등의 작업 조건, 화학적, 물리적, 사회 심리적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뇌심혈관 질환은 유전, 생활습관, 스트레스 및 과로 등 유해 요인이 다양하고 특성상 단기적인 예방으로 효과를 얻기가 어려우므로 작업 관련 요인이 포함된 조직 차원의 관리 및 개인적 요인의 관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조직 차원에서 건강검진 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의 기초질환자를 중심으로 사후관리, 보건교육, 금연 및 업무 조정 등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예방 활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동질환 발병 고위험 근로자들은 교대제 작업, 심야 작업 등의 업무 시 중점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터에서 근로자가 의식이 없을 때는 빨리 응급실로 후송해야 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빠른 시간 내에 환자를 후송할 수 있는 심장응급센터가 있는 병원과 평소 관계를 맺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빠른 응급처치를 위해서는 가급적 직원들에게 심폐소생술 훈련을 받도록 회사에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심혈관 질환의 천적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등이므로 개인적으로는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하여 기초질환을 관리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실시하여 표준 체중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금연, 음주량을 자제하며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 섭취를 줄이고 섬유질이 많은 야채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사에 밝고 적극적인 기분으로 생활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이러한 관리를 통해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각 유해 위험 요인별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합동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정상 혈압은 120에 80 미만이며 과거 정상이었던 200에 80 이상, 139에 89 이하는 고혈압 전 단계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고혈압을 3단계로 구분하지 않고 140부터 159에 90부터 99의 고혈압을 제1기 고혈압, 그 이상을 제2기 고혈압으로 정의하였으며 과거와 달리 제1기 고혈압부터 약물 치료를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고혈압 치료의 최종적인 목적은 고혈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순환기 질환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그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 치료의 1차 목표는 140에 90인데요. 앞서 언급한 JNC7은 1기 고혈압부터 약물로 치료하고 2기 고혈압에서는 병용요법으로 강한 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하는 엄격한 혈압 강화를 기본으로 낮출수록 더 좋다는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약물 치료 시 약물 선택 및 주의사항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고혈압 환자의 생활치료 요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과 체중 관리이고 합병증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금연을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 환자의 업무 적합성 평가도 시행합니다. 물론 고혈압만으로 업무를 제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혈압이 중증도 이상이면서 조절이 잘 안 되거나 표적장기 장애를 동반한 경우 업무상의 고려가 필요한데요. 다음과 같은 장애를 동반한 경우에는 업무상의 고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지혈증은 혈액 내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 지단백 및 고밀도 지단백과 같은 지방질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경우로 혈중 콜레스테롤이 240데시리터당 밀리그램 이상인 경우 고콜레스테롤 혈증으로 진단합니다. 고지혈증 진단의 가장 중요한 것은 LDL 콜레스테롤이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럼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관상동맥 질환 위험 요인에 대해 살펴보세요. 고지혈증 치료를 위한 식사요법으로 지방 섭취량을 총 열량의 20%를 권장하며 포화지방은 총 지방량의 3분의 1 미만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만한 경우 표준 체중으로 감량하는 것이 목표이나 표준 체중까지 감량이 어려운 경우 한 달에 1에서 2kg씩 점진적으로 감량하여 유지 가능한 적정 체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보행, 등산, 조깅, 에어로빅, 체조, 수영, 테니스, 골프 등
에어로빅 운동을 총 30에서 40분 정도, 주 2회에서 4회 시행하면 좋습니다. 약물요법은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으로 혈중 지질이 교정 안 되는 경우거나 혈중 지질이 처음부터 아주 높은 경우에 고려되며 전문의와 상의하여 시행합니다. 당뇨병은 탄수화물의 대사장애로 혈당 수치가 높고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설되는 상태를 말하며 인슐린의 생산, 분비 혹은 이용의 이상으로 발생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기준에서 어느 한 기준만 만족할 경우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이러한 당뇨병을 치료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정 수준 혈당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체중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고 혈중 지질 농도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이 조절도 중요한데요. 3대 영양소의 균형 있는 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양을 규칙적으로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때문에 당뇨병 환자의 식생활 설계 시 자기가 먹어야 할 음식의 에너지 양을 계산하여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식후 30분부터 시작하고 가능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시간은 15에서 60분이 적당하고 운동의 강도는 서서히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저혈당의 증상을 알아야 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약물 치료 시 의사와 상담하여 운동하는 것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의 약물 치료는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을 병행합니다. 그리고 다른 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환자 임의로 다른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다른 병으로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을 경우 당뇨 치료 중임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인슐린으로 치료하는 경우 저혈당에 빠질 수 있으므로 식사와 운동에 유의해야 합니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장애에는 폐암, 식도암, 구강암, 후두암, 기타 방광암, 췌장암, 자궁경부암 등과 같은 암, 기관지 확장증, 만성기관지염, 폐기종과 같은 만성폐쇄성 폐질환, 심혈관계 질환, 위, 십이지장 궤양과 같은 소화기 질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연을 해야 하는데요. 금연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 실천 단계, 유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준비 단계는 금연하려는 동기 유발,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는 기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여러 종류의 금연 방법 중 자기에게 적당하다고 선택한 방법을 실천하는 기간을 가진 후 주변인들의 격려와 인정, 흡연에 대신할 행동이나 습관 형성, 재발하기 쉬운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습득하는 유지 단계 순으로 금연을 시행합니다. 무엇보다 성공적인 금연을 위해서는 단번에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식사 후에는 양치질을 하고 밖으로 나가서 걷습니다. 또한 알코올성 음료, 차, 커피, 콜라 등의 음료수를 주의합니다. 그리고 맵고 짠 자극성 있는 음식을 피합니다. 또한 금연의 의지를 다지고 집단적으로 금연하도록 노력합니다. 비만은 어떻게 진단할까요? 비만은 체질량 지수와 허리, 엉덩이 둘레비로 진단하는데요. 비만은 내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요인임은 물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그리고 지방간, 관절염, 담석증, 피부병과 같은 질병을 유발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이 병행되어야 하는데요.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는 10에서 15분 정도로 시작하여 운동 시간을
점차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 자세, 공복에 대한 대책, 바른 생활 태도 갖기 등 행동 수정요법을 실천합니다. 그렇다면 뇌실혈관 질환의 예방을 위한 운동 시 유의사항은 무엇일까요? 먼저 자신의 나이, 성별, 운동 능력,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운동 종목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저강도의 운동으로부터 점차적으로 운동 부하를 늘리며 운동 시에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이나 내기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운동 후에는 충분한 휴식과 영양을 취하도록 하며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과 같은 준비 및 정리 운동을 실시합니다. 과격하고 급작스러운 운동은 하지 않도록 하며 저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이고 장기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정기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의사의 검진을 반드시 받도록 합니다. 운동 시 운동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며 운동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운동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이 있습니다. 준비 운동은 주 운동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을 예방하고 근수축 능력이나 근육의 운동 효율성을 증대시켜 운동 능력을 극대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으며 정리 운동은 가볍게 움직이면서 운동했던 강도를 서서히 줄여가면서 처음에 안정시 상태로 진입해오는 동적인 휴식 방법이 체내에 쌓인 운동 피로 물질인 젖산을 제거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을 이완시켜 적절한 자극을 통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듦으로써 근육의 탄성을 높여주는 것과 다양한 동작을 부드럽게 해줌으로써 신체의 부담을 줄여주고 부상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은 산소를 이용한 에너지 대사를 하는 운동으로 체내에 축적된 체지방을 연소하기에 좋은 운동으로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등산, 수영 등 적절한 강도로 오래 운동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3일 이상은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고 운동 후 20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체지방이 연소되는 단계이므로 20분 이상은 운동해야 합니다. 초보자는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숙련자나 경험자는 보통 70에서 85%로 운동하며 최대 심박수는 다음과 같이 측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산소 운동은 산소와 무관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에너지를 충당하여야 하는 운동으로 근육 운동이나 단거리 수영, 단거리 달리기 등이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의 증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혈관 질환의 경우 갑자기 한쪽 얼굴이나 팔, 다리 등에 힘이 빠지거나 저린 느낌이 오거나 갑자기 말을 못하거나 말귀를 못 알아듣거나 혹은 발음이 어눌해지는 증상을 보입니다. 또한 갑자기 한쪽 눈이 침침해지거나 시야의 한쪽 부분이 잘 안 보이고 어지럽거나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려고 하는 증세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평소에 두통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심한 두통을 호소하거나 평소의 두통과는 다른 양상의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경우 심한 가슴 통증, 발한, 오심, 소화장애, 호흡곤란 등을 동반하는 흉통이 발생하는데요. 이 같은 통증과 압박감은 팔, 등, 턱으로 퍼져나가기도 합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업 관련 뇌실혈관 질환 예방과 관리 1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